안녕하세요. 수학의 2의 2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다변수 함수부터는 조금 이제 진짜 대학에서 배워야 할, 대학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그래서 앞에 거랑 연결은 되지만, 대학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함수들의 극한과 연속과 미분, 적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많이 응용되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지금 보세요. 1학기, 2학기가 거의 수학의 2의 2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는데 사실은 적분이 더 어렵습니다. 미분도 어려워요. 그래서 남은 기간을 적분에 조금 더 많이 하려고 이 미분 쪽을 굉장히 빨리 지나갈 텐데 많은 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이분부터 이제 기말고사까지는 좀 빨리빨리 할 텐데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장 편도함수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 13장의 이름은 다변수 함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3장, 14장이 다변수 함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실함수라는 거를 하죠.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일인데 어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것을 일변수 함수, 실함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배운 것이 벡터 함수입니다. 우리는 요것은 우리가 이렇게 됐죠. 실수에서 R2 또는 R3로 갈 때 우리는 벡터 함수 그랬죠. 벡터 함수 값이 벡터다. 벡터 밸류드 펑션 벡터 함수 그랬죠. 우리는 다변수 함수는 자, 우리는 여기 정의역을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변수 여기가 R2 또는 R3 여기 정의역이 요거인 경우에 우리는 다변수 함수 이렇게 되죠. 우리는 사실은 다변수라는 이름을 볼 때는 정의역을 봅니다. 정의역. 그렇죠? 정의역이 2차원 이상이야. 그러면 다변수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라는 말을 볼 때는 공역을 봅니다. 공역이 공역이 2차원 이상이야. 그러면은 벡터 함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R2에서 예를 들어서 R3 뭐 이런 거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부르냐? 다변수 벡터 함수라고 표현해요. 요것만 봐서 벡터 함수, 요것만 봐서 다변수 함수. 사실은 다변수 벡터 함수 이렇게 이변수 벡터 함수 이런 식으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번 경우는 그냥 실수값을 갖는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중간에 이런 형태가 나오지만 이런 형태 벡터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성분으로 나타낸다. 그쵸? 정의역의 차원만큼, 공역의 차원만큼 성분으로 나타낸다가 중요해서 우리는 그런 성질들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넓혀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다변수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다변수 함수, 자, 다변수 함수는 우선 정의를 하겠어요. 여기는 정의를 하는 거. 오늘은 정의를 대체로 하면서 용어를 익히는 경우고요. 여기는 극한, 리미트를 다변수 함수에서의 극한은 어떻게 다를까? 연속, 그 다음에 여기서 편도함수라는 사실은 전체적인 다변수 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을 편도함수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면 다변수 함수의 미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편도함수구나 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편도함수, 파셜 데리버티브를 배울 거고 그걸로 연쇄 법칙, 방향도함수,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미분을 배운다라는 것은 가장 극값이 뭔가, 최대값이 뭔가, 최소값이 뭔가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변수 함수의 미분과 미분의 응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펜더 함수입니다. 다변수 함수의 정의, 그리고 13정의례는 다변수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와 등고선, 등이면, 그 다음에 2차 공면의 여러 가지 예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다변수 함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역이, 이 정의역이 R2, R3, R4, Rn,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이 2차원 이상일 때 우리는 다변수 함수, 특별하게 정의역이 2차원이면 R2면 2변수 함수, R3면 3변수 함수. 여기가 R인 경우 얘기하고, 만약에 제가 R2, 여기 또 공역도 R2, R3면 어떻게 한다고요? 2변수 벡터 함수, 3변수 벡터 함수, 이렇게 불리면 됩니다. 자, 우리는 정의역 같은 거는 함수를 딱 보고, 우리 그 최대 정의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 함수를 보고 함수에 맞게 정의역이 특별히 얘기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함수의 식을 보고 정의역을 택하게 됩니다. 정의역이 특별히 주어지면 그게 가장 중요한 정의역이고, 정의역이 특별히 주어지지 않을 때는 식을 갖고 정의역을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 9 빼기 4x 제곱 빼기 y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4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뭐죠? 여러분? 타원이에요. 그쵸? 이런 어떻게 x 제곱이 4분의 9 플러스 y 제곱이 9는 1.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x로는 이쪽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가 3, 그래서 이런 타원의 내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걸 갖고 그래프를 그려낼 줄은 알아야 돼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변수 함수도 이렇게 정의역이 같을 때, 그쵸? 정의역이 같을 때, 만약에 이렇게 정의역이라면은 f의 정의역 d, g의 정의역 dg. 그러면 이것들은 다 어디서 정의돼요? df도 정의되고 dg도 정의되는 교집합에서 정의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분수는 항상 df하고 둘 다도 정의돼야 되지만, 분수일 때는 항상 뭐가 정의돼야 되냐, 뭐 해야 되냐면 xy가 0이,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항상 아니다.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정의예요. 분수의 정의니까 이렇게 해서 정의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가 똑같이 차원이 같아야 돼요. 들어가는 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면은 차원이 같아야 돼요. 여기 F는 R2에서 가는데 G는 R3에서 간다. 이것도 안 되고, 그쵸? 그래서 교집합인 경우에 되고,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는데, 나눌 때는 반드시 0인 걸 제외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정의역을 다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될 때에는 얘는 정의역이 전체니까 요거요. 그쵸? 그래서 df는 x가 0이 xy인데 어디서 x가 0이 아니어야 돼. 요건 뭐예요? 사실은 전체에서 뭘 빼요? y축 뺀 거예요. y축 제거한 거. 그쵸? y축 제거하고 여기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식으로 써놓은 다음에 그 식이 또 그림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좀 잘 연결하시면 실제로 어떤 응용이 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함수가 나오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에 대해서 예전에 실수로 가는 함수는 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죠?
기억나요? y는 fx 그래서 어디서 그렸어요? 이거의 그래프는, 요거의 그래프는 우리는 R2에다 그렸어요. x축, y축에서. 이거 어떻게 그렸냐? x, fx 이런 식으로 정의역을 앞에 놓고, 그래프라는 것은 항상 앞에다 정의역 놓고 그 다음에 함수값 놓고 그걸 나란히 순서상으로 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걸 그래프다.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을 곱집합한 거에서, 다시 말해서 정의역, 공역을 이렇게 곱한 R2에다 그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란 얘기를 참 많이 해서 시계 그래프 막 그러기도 하지만, 함수의 그래프는 꼭 이렇게, 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있죠. 그러면 정의역 곱하기 공역 이런 데다 그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 곱집합한 데다. 근데 우리는 정의역이 어때요? R2예요. R2.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다가 정의역 쓰라 그랬죠. 정의역.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공역.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정의역. 그쵸? 이게 정의역. 공역인 R3에다 그려진다. R2에서 R로 갈 때에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여기서 X, Y,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려줘요? 이런 것들을 G는 fx, y 이렇게 해서 x, y, z 3차원에다 그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인데 제가 여기 또 3변수 함수일 때는 정의역이 x, y, z로 나타내지죠? 이렇게. 그러면 정의역, 그 다음에 함수값.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앞에다가 정의역 변수, 그때의 함수값 해서 이렇게 나타내져요. 얘는 어디다 그려져요? R4에다 그려지기 때문에 3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잘 못 그려요. R4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긴 힘들거든요. 우리 R3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프를 대강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D예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 XY축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프는 D에다가 함수값만큼, 정의역에다가 함수값만큼 높이가 이렇게 띄어진 지붕 모양이에요. 이 파란색의 S가, 이 S가 바로 F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린 것. 그쵸? 이거는 원래 그래프는 이게 집합이고, 집합에 있는 모든 점을 찍은 걸 그렸다. 그래서 이 파란색의 S가 그래프가 됩니다. R2 차원은 R2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한 점마다 높이가 있는 거죠. 그쵸? XY마다 높이, 이렇게 지붕 모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좀, 책에는 없지만 조금 예를 해볼게요. 이렇게. 요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여기 좀 나왔지만, 얘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2차원이니까 X, Y는 정의역이고, Z축이 함수값입니다. 요런 거. 9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이게 무슨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X, Y, Z에서, R3에서 어떤 관계식일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칩니다. 그러면 얘는 G제곱은 9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이고, Z는 0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는 루트라고 그냥 마이너스 루트 하면 수지만 그냥 루트 하면은 이렇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고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9예요. 자, 2. 요거와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반지름이 3이고 중심은 0. 다시 말해서 0, 0, 0인 9죠. 이렇게 9중인데 Z가 반구에 해당되는 거죠. Z가 0보다 큰, 이렇게 그려지게 됐어요. 요거를 상상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요 그래프는 어떻게 해요? 그래프는 이렇게 R2에서 가니까 그래프는 R3에다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지죠. Z 이꼴 fxy, 이게 바로 이거를 어디다가 R3에서 그린 것이, R3에다가 요거를 만족하는 점들을 x, y, z를 다 찍은 게 그래프입니다. y 2차 실함수에서는 y는 fx를 했듯이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2x 빼기 4y. 자,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4y 플러스 z는 8. 이건 뭐죠? 평면의 식이죠. 우리는 이런 정도를 보고 평면의 식이라는 걸 알아내야 돼요. x, y, z에 대한 1차식으로서 이렇게 나타낸 게 평면의 식입니다. 자, 어떤 평면이죠? 2, 4, 1. 다시 말해서 2i, 4j, k의 이게 법선이에요. 여기에 수직한 벡터.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법선 벡터죠. 이게 평면, 우리가 이제 직선을 그릴 때도 이렇게 절편을 x축에 만나는 점, y축에 만나는 점에서 두 점을 이으면 되듯이 평면도 x축 평면, y축 평면, x축하고 만나는 절편, y축과 만나는 절편, z축과 만나는 절편, 이렇게 해서 그 세 점을 연결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yz가 0이면 여기 하면은 4, 그쵸? x절편이 4, 이게 x절편. 그리고 xz가 0이면 2, 이게 y절편. 그 다음에 xy가 0, 이게 z절편. 그래서 요 z절편을 하는 평면 전체입니다. 이게 삼각형 아니에요. 평면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런 거. z는 sin y. 어디서? R3에서. 근데 우리는 x가 안 보여요. x는 모든 실수. 자, 보세요. 얘는 어디다가 그려요? x, y, z지만 yz에다가 이렇게 yz에다가 들 때는 사인 함수인 거예요. 그쵸? 그거를 똑같은 이런 y,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저기 입체가 뭘까를 상상합니다. YZ 평면에 붙여진 것은 이런 사인 그래프인 거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모든 x가 어떤 x여서도 이렇게 y가 0이, 이거는 x가 0일 때 그린 거예요. x가 1이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결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이렇게 된 모양이 되겠죠. 요거를 상상이라도 좀 하세요. 상상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들을 그림으로 보여드려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매스매틱한, 매틀랩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공대 가면은 많은 프로그램을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배울 겁니다. 자, 그래프들의 예들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들의 예. 이거는 매스매티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려본 거예요. 얘는 fx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오, 굉장하죠? 그 다음에 y제곱 빼기 x제곱. 얘는 x제곱 빼기 y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공면인 거죠. 그 이변수 함수의 R3에서의 얘기는 대부분이 이렇게 공면입니다. 자, 얘는 z 이꼴 sin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쵸? 굉장히 재밌는 공면이 나오죠. 다음 등고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지느냐도 중요하지만 등고선과 등이면과 그래프를 구별하는 거예요. 자, 등고선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변수 함수의 등고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고선이라는 얘기를 레벨
레벨. 등고선은 등고선이잖아요. 선은 이변수 함수일 때는 똑같은 정의를 등고선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가볼게요. 3변수 함수에서는 똑같은 정의를 다르게 불러요. 자, 우리는 값이 k인 것들의 값이 k인 거, 예를 들어서 f x 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그러면은 f의 1등고선 한다는 얘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인 xy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정의역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정의역 R2 안에 그려져야 돼요. 등고선은 정의역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정의역에서 그려져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가 우리가 K예요. 여기가 K. Z가 K예요. Z가 K인 거를 쭉 하고 잘랐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정의역 안에서 요게 등고선이에요. 이게 F의 K 등고선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가 그래프예요. 그래프일 때 Z가 여기가 45 그러면 여기가 45의 등고선은 정의역에서 여기가 20 등고선, 25 등고선, 30 등고선, 35 등고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고선은 대체로는 선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 그럼 어떻게 돼요? 00밖에 없죠. 일반적으로는 선이에요. 하지만 점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또 x제곱 y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 공집합이죠.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다 선이에요. 그래서 선 그렇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 등고선 어디다 그려져요? 정의역인 R2 안에다 그려진다.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런 등고선이란 얘기는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가 어떤 산입니다. 이 산에 등고선, 해발 고도를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시죠? 지리 시간에 본 거. 이거에서 나타난 게 이거예요. 등고선. 지도의 등고선. 같은 높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은 이게 지금 점점 낮아진 것, 높아진 거죠. 그쵸? 이렇게 막 좁아지면은 이렇게 가파라진 거죠. 그쵸? 이쪽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여기서는 완만하다가 여기서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산이나 아니면은 이게 점점 레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구덩이든가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우리는 요것은 뭐냐면 기압의 등고선을 그린 거예요. 같은 기압들. 이렇게 기압이 차이가 가파르면은 뭔가 이렇게 태풍이 몰려온다라는 얘기예요. 기압의 차가 굉장히 크면서 막 바람이 세게 부는 걸 태풍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사이로 아주 태풍이 굉장히 세게 특히 동해안 근처로 굉장히 세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등고선이에요. 이런 게 등고선입니다. 자, 이변수 함수의 등고선들을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는 등고선들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또 이렇게 요 그래프에 대한 등고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R2에다가 이게 등고선이고 얘는 그래프 얘는 등고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프는 R3에서 그려지고 등고선은 R2에다 그려져요. 얘도 등고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의 등고선이 요것이다. 제가 요번 주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 내용을 올릴게요. 그거를 이렇게 한번 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 13.4 fx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일 때 f의 그래프를 그리고 등고선을 구하여라. f의 그래프 요게 요 노란색이 1 f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좋아요?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쵸?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거를 나중에도 좀 하겠지만
대체로 2차 방정식, XYZ의 2차 방정식일 땐 어떻게 그릴까 하는 거는 나중에, 예,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은 포물선, 원타연, 쌍곡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잖아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는 Z, 이렇게 3차원이다 그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Z, fxy 이렇게 놓고요. 저는 이렇게 그려요. 보통은 이렇게 y 이꼴 0일 때 어떤 모양이지? z 이꼴 x제곱. x 이꼴 0일 때 어떤 모양이지? z 이꼴 y제곱. 아, 포물선이구나. 이렇게 양쪽.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z 이꼴 뭐로 해서 1, 2, 3 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2, 3. 위에서 내려보면 이렇게 원 모양이구나. 그러면은 포물선이 이렇게 돌아간 모양이구나 하고 상상을 이렇게 합니다.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연습을 하면 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 등고선은 예를 들어서 c 이꼴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래서 c가 0이면 00만 그리고, 우리는 등고선은 사실은 이렇게 쭉 내리면 돼요. 1이라고 되겠지만 00. 그래도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 식을 세워보면 좋죠. c가 0보다 작으면 공집합, c가 0보다 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니까 반지름이 루트 c인 원이구나. 그것도 이렇게 알투상의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림을 보고 상상하세요. 다음, 등이면 해보겠습니다. 3변수 함수일 때는 똑같은 정의, 이렇게 C 등이면 이렇게 똑같은 정의를 우리는 등이면 그래요. 왜냐면 면이 돼요. 일반적으로 면으로 나타나서. 자, 등이면이나 등고선이나 다 정의역 안에서 그려져요. 정의역. 3변수 함수의 정의역은 어디다 그려지죠? R3, 3에다 그려지게 되고, 3변수 함수는 보통 2변수 함수는 그래프가 더 이렇게 궁금한데 3변수 함수는 등이면을 많이 생각해요. 자, 3변수 함수의 등이면이라 그러고, 자, 요런 함수는 어떤 등이면을 갖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등이면 그러면 C 등이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어떻게 R3, 이게 뭐예요? F의 정의역 안에 그려진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C가 0이면 요거고요. C가 1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G.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쵸? 요런 이렇게 쌍곡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가 되겠죠? C가 1인 거. C가 2면은 2Z가 돼서 이렇게, 그쵸? C가 2인 거. C가 1인 거, C가 2인 거. 얘는 C가 마이너스 1이면 밑으로, 이렇게 쌍곡선이 밑으로, 그쵸? C가 마이너스 2면 조금 더 넓어져서 이렇게 해서 등이면을 그리게 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주의할 점. 그래프는 정의역 곱하기 공역에다가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 등이면과 등고선은 2차원일 땐 등고선이라고 한다. 3차원 3변수 함수일 때는 등이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등고선과 등이면은 함수의 정의역이다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2차 곡면, 우리가 y는 fx 할 때 xy에서 2차 곡면인데 공간상의 2차 함수예요. 2차식. 그러면은 x제곱, y제곱, z제곱, xy, xz, yz, xyg,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게 이걸 2차식이라 그래요. R3에서 2차식, XY, Z로 만든 모든 2차식. 최고차가 2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XY, YZ 요것들은 보통 없는 걸로 많이 쳐요. 왜냐면은 약간의 축의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과 이렇게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 평면에서도 어떻게 돼요? x제곱 ax제곱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ax c 다시 ax제곱 by제곱 cx dy 2는 0 이렇게 해서 xy향이 없죠.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그거 공부 안 하고 지나갔지만 xy향은 축을 약간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xy향이 없어지게 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xy향이 없는 걸로서 뭐 원, 타원, 쌍곡선, 포물선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여기서 요거 없이 어떤 요런 형태의 등위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요. 자, 2차니까 반드시 A, B, C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평면이에요. 요거 없이 요것만 이렇게 요거 없이 1차식이라면 GX, HY, IZ 플러스 J 이퀄 0 0등이면 이거는 평면이에요. 그쵸? 근데 2차식이 있으면 굽어요. 어떻게 굽나 봅시다. 요런 거 우리는 이거를 타원면이라 그러고 이것도 저도 이렇게 봐요. 다시 말해서 아까처럼 x가 0이면 0인 경우는 뭘까? yz 평면에다가 이렇게 타원이겠구나. y가 0이면 뭘까? x가 0이면 b제곱, y제곱, c제곱, z제곱은 1인 타원이겠구나. y가 0이면 이거는 yz 평면에 이렇게 그려지겠고 a제곱, x제곱, c제곱, z제곱이 1인 타원이겠구나. z가 0이면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은 1인 타원이겠구나. 그런 타원들 이렇게 세 개를 지금 그려면서 그것들을 입을 역비공 같은 거구나. 어느 쪽으로 이렇게 더 퍼졌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보통은 그림자 이렇게 단면을 보면서 우리는 단면을 보면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봐요. 공간에서 그렸는데 얘는 공간에서 X, Y에서 그리면 이렇게 타원이지만 공간에서 그리면 Z가 없죠. Z는 없으면 아무거나 다. 그래서 0일 때도 타원, 1일 때도 타원, 3일 때도 타원 해서 이렇게 타원 기둥이 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런 경우 한번 해볼게요. 이 경우는 풀원이에요. 산꽃 이게 꽃갈콘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y가 0이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a제곱 x제곱은 c제곱 z제곱, 그래서 x는 c분의 a의 플러스 마이너스 z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게 돌아가고 해서 이렇게 쌍곡이 두 개의 쌍곡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항상 어떤 뭐랄까 단면을 보면서 상상을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면했을 때 자, 우리는 이렇게 XY 평면에 평행하게 단면하면 원이 되겠죠. 예를 들어 Z가 C 하면은 이렇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Z제곱. 이게 굉장히 유명한 쌍곡불면인데요. 만약에 Z가 1인 경우 뭐 이렇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랐을 때는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잘랐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면을 보고 그거를 상상하는 겁니다. 다음
얘는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C가 0보다 큰 경우에요. C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포물면이 나오고 C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은 밑으로 가야 돼요. 밑으로. 알았죠? 이렇게 가게 돼요. 다음 얘도 A가 0보다 크니까 위로 받치는 게 XZ 평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XZ 평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XZ 평면으로 봤을 때 이런 타원이고 그것이 Y축으로 쭉 이렇게 간 거죠. 그쵸? Y축으로.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착시형상으로 XY를 볼 수 있지만 이렇게 Y축으로 쭉 간 거예요.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밑으로 이렇게 물바지통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쌍곡 포물면이에요. 얘는 자 Y가 0이다 그리고 C가 0보다 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제곱 X제곱은 C분의 Z니까 이렇게 위로 가는 이런 위로 가는 이렇게 포물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X를 0으로 보아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은 C분의 Z 하니까 요 경우 요거를 우리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요 X를 0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려져요? 밑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XY축으로는 이렇게, YZ축으로는 이렇게 그려지면 그때는 말 한 장과 같아요. 앞뒤로는 XY로는 이렇게 올라가고 옆으로 YZ로는 이렇게 내려가는 말 한 장이다. 말 한 장 같은 얘기예요. 그러건 기억나게 이렇게 상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런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자, Z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XY 평면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쌍곡선이죠. 쌍곡선을 그리고 그거가 모든 Z마다 다 똑같이 그리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이렇게 A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은 C제곱 Z제곱 이퀄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Z가 0일 때 반지름 1인 원이고 위아래로 가면서 점점 큰 원이 나오겠고, 그쵸? 이렇게 큰 원이 여기가 가장 작은 원일 거고 점점 위아래 똑같이 큰 원 두 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이면은 어떻게 돼요? 쌍곡. Y가 0이어도 이렇게 쌍곡면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는 타원이 나오고 하는 걸 그리시면 되겠고, 이쪽은 제가 왜 여기를 마이너스를 놨냐면 그림이 보기가 여기 Z쪽이 플러스 XY가 이럴 때는 두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X가 0이다 그러면은 쌍곡이죠. 그쵸? X 이렇게 쌍곡이고 이렇게 쌍곡이고, Y가 0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쌍곡이죠. 그쵸? 이렇게 쌍곡이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Z가 0이다 그러면은 Z가 0이다 그러면 안 그려지잖아요. 그쵸? 여기 마이너스인데 1인 게 없으니까 어디까지 안 그려지느냐? C까지 안 그려지고 그 위로는 얘 때문에 조금씩 원이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하면서 요런 것들은 상상을 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정도는 나중에 이렇게 적분을 하거나 많은 도형들을 생각할 때 요런 것들 우리가 2차원에서 y는 x제곱 하면 딱 하고 나오고 x제곱 빼기 y제곱은 1 하면 딱 하고 나오듯이 이런 것들도 대강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서 이렇게 막 찾아서 한번 여러분한테 좀 소개했으니까 여기들은 잘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상상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 잘 공부하세요. 수고하셨어요.